이 나라에서 안전은 권리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경찰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은 월급에 쫓겨사는 경찰들은 카르텔의 뒷돈을 받고 눈을 감아줍니다. 공권력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스스로 총을 삽니다. 현재 과테말라의 무장 경비의 숫자는 약 15만 명, 경찰 수의 3배를 아득히 넘었습니다. 거리에 빵집, 약국, 편의점마다 샷건을 든 남자들이 서 있는 이유입니다. 이 기괴한 시스템의 뿌리는 36년간 이어진 참혹한 내전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할 일이 없어진 군 고위직들은 통제되지 않은 총기를 이용해 보안업체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이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대한 공포 산업이 과테말라를 잠식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가를 불신한 지 오래입니다. 부유층은 스스로 요새를 쌓아 전기 철조망 위로 피신했고, 빈민촌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도둑질하다 잡히면 불태워 죽이겠다는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법을 믿지 못하는 이웃들이 직접 판사이자 사형 집행인이 되어 범죄자를 사적으로 응징하는 린치는 이곳에서 매주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법이 사라진 자리에 복수가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하는 곳, 과테말라에 가봤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이 없네요. 여권 검사를 하러 내려야 됩니다. 국경이에요. 아니, 과테말라는 입국 심사 같은 거 안 하나? 왜 스탬프를 안 찍어주지? ¿Cuántos días? How many days? 3 days. 3 days. No gracias. 여기 있는 데가 있네. 몰라. 대체로 국경 직원들 치고는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게 다 넘어가지고 빨리 해주고. 과테말라 가기는 쉽네요. 까다롭게 뭐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쓰레기산이 있어서 그런지 까마귀들이 날아다녀요. 예전에 갔던 르완다라는 나라도 이랬는데 여기도 이 언덕이 엄청 많네요. 르완다도 언덕이 1000개는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에요. 꼭지에다가 스톤을 안 세우고 어떻게 세우세요? 원래는 수도가 안티구아라는 도시였는데 한 200년 전에 일어났던 대지진이기 때문에 수도를 여기로 옮겼대요. 여기가 집안이 튼튼하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이 침략을 대응하기가 좋으니까, 왜냐면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나라가 좀 근대화 현대화 된 이후에는 평지에다가 수도를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 많아요. 과테말라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시 분위기가 막 그렇게 험악하고 무섭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멕시코보다도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몰라. 귀여워. 제가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있으면 해가 져가지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산책이나 한번 해야겠어요. 근데 여기 대만 합법인가? 방금 바로 대만 냄새가 났어요. 이런 커다란 가방 들고 다니면은 관광객인기에 눈에 띄니까 소매치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머니 다 잠궜어요. 휴대폰도 이렇게 손에 들고 있고 언제 그냥 쑥 가져갈지 모르니까. 주로 이런 짝퉁 옷들을 파네요. 그냥 옷 시장인가 보다. 옷하고 구두, 뭐 신발 그런 거밖에 안 파네. 저게 바티칸시국 국기일 텐데 상당히 있네요. 이 사람 그건데? 그 교황청 뭐라고 해야 되지? 교황청 대장. 교황청 대장은 뭐라고 해야지? 대주교? 아닌데? 교황 그래. 이쁘다. 이쁘게 잘 해놨네. 이렇게 천으로 해놓는 데도 있구나. 여기 왼쪽에 형광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은 경찰입니다. 그래도 뭐 길거리 경찰이 아예 없지는 않네. 그런데 아마 여기가 번화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 보니까 경찰을 투입한 거지, 뭐 저렇게 어디 시골이나 여기 산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만 해도 완전 울퉁불퉁한 언덕인데 다른 완전 산지들에는 뭐 경찰도 잘 없고 사건이 일어나도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자들을 잘 잡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위험하죠. 근데 여기는 뭐 낮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별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냥 운 나쁘면 소매치기 정도? 이 왼쪽에 있는 안경 낀 사람은 사설 경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근데 사설 경비도 회사마다 이 유니폼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금 내린 버스 정류장에도 사설 경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짙은 네이비색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네. 이분도 오른쪽 주머니에 그 무전기를 차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냥 아예 평상복을 입고 있네요. 어디 회사 소속 경비가 아니고. 아가씨
아 그리고 의외로 이 과테말라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의류업으로 엄청 잘 나가고 있대요. 그 의류 수출의 1에서 3위 사이를 항상 한국 기업이 보면서도 봤거든요. 무슨 신 들어가는 이름이었는데 의류 회사가 엄청 잘 나간대요. 미국이랑 전 세계로 막 옷을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의외죠. 그래서 저 아가씨 상점도 한국인이 운영할 수도?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 공장같이 생긴 거는 내무부 청사입니다. 뭐 안에 경찰서도 있고 교도소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이제 내무부 청사인데 창문이 작은 거는 외세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작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벽도 되게 두껍다는데 1960년부터 1996년까지 과테말라 내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독재 정권 혹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저기서 관리하고 이제 고문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저기 지하실에 한 8천만 장 되는 문서들이 있었대요. 곰팡이 핀 문서들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누가 이제 실종됐고 그 실종된 사람들이 그냥 실종된 게 아니라 정부가 죽인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대요. 근데 내무부 청사 옆에는 또 성당이 하나 더 있네. 여기도 이런 천을 쓰네. 이쪽 성당은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천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비단? 비단도 아닌데. 여기는 또 다른 성당. 성당 밀도가 되게 높네. 그냥 한 블록당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사설 경비. 할아버지 귀여우시다. 춤추시는 거 봐. 기본적으로 흥이 많으신 분이네. 과테말라 최고 맛집 맥도날드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설 경비가 있네요. 저기 뭐라고 해야지? 3단봉? 이런 둔기 같은 거를 들고 괴한들이 오면은 저걸로 저 패는 건가? 근데 괴한들이 총 들고 올 텐데 이길 수 있나? 비싸네요. 햄버거 세트 하나에 13,000원이래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외식 물가가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항상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소득 대비해서는 물가가 훨씬 저렴하다. 셀프예요. 케첩도 셀프고 음료수도 셀프고. 얼음 내놔. 다 먹었습니다. 뭐 버거는 그저 그랬고 이 감자튀김이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해외 나가면은 저렇게 양념 감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감자튀김만 먹어도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맥도날드인데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냥 감자튀김만 고수하는지 모르겠어. 저런 거 만들어주면 안 되나? 외지 감자 형태로? 아니 밥 먹기 전만 해도 화창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 잉? 와 저분은 그 샷건을 들고 있어요.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총구가 녹슬어 있거든요. 아마 그냥 총만 들고 있는 거겠죠. 저기 진짜 장전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너무 오싹한데. 아 그리고 남아공도 치안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이제 사설 경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찰보다 더 많은지는 기억이 안 나고 좀 부촌으로 가면은 이런 사설 경비들을 쫙 세워놔요. 근데 여기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가게마다 세워놓거든요. 이 가게 저 가게 진짜 경비가 없는 가게가 없어요. 여기 서브웨이에도 지금 사설 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거기는 구역별로 이렇게 놨거든요. 그게 뭔가 좀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저 사설 경비를 저렴하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이잖아요. 소상공인인데 가게마다 경비를 둘 정도면은 뭐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매장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 말은 사설 경비를 매일 배치할 만큼 비싸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흥이 많으시네. 다들 비가 와도 춤을 추고 계시고. 여기는 센트럴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은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다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거는 박물관. 근데 주말이라서 저기도 문 닫았대요. 하필 오늘 와가지고 들어갈 데도 없네. 비가 왔는데. 아니 비가 와서 호스텔 체크인하러 왔는데 또 비에 그쳤네. 오늘 뭔가 타이밍이 좀 안 맞네. Hello. Check-in please. 신기하게 생겼어. 아 저기가 방인가봐요. 건물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서 구조를 짠 거네. 여기가 제가 오늘 머무는 방입니다. 1박에 3만원. 근데 이게 너무 낮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누가 샤워한지 다 보겠네. 여기는 주방.
근데 여기도 물이 막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게 석회수물이라서 물을 쓰고 이렇게 하얗게 남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숨 잤는데 저녁이 돼버렸네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런 좋은 호텔도 있어요. 그때 검색했을 때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오랜만에 이제 밤에도 좀 시원한 도시로 온 것 같아요. 이게 해발고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시원하네요. 과테말라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닌데 제가 있는 구역이 그 과테말라 시티를 22개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거든요. 그중에 10번 구역인데 10번 구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무슨 대형 백화점 아니면은 아까 봤다시피 커다란 호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설 경비들이 엄청 많아서 여기는 밤에 걸어다녀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글로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막상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조금 쫄리네요. 여기가 무슨 에스파냐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역 한가운데에 있는 좀 뭐랄까 사람들도 많이 휴식하는 그런 광장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사람들이 저녁에 그럼 다 어디 가는 거지? 한 명도 없어요. 이 공원에도 꽤 큰 공원인데. 와, 공항이 바로 옆인가 보네. 되게 낮게 떠서 온다. 밤마다 엄청 시끄럽겠다. 여기가 원래는 과테말라 시티 맨 끝에 있어가지고 개발이 안 된 그냥 황무지 땅이었는데, 과테말라 상류층들이 우리도 이제 유럽처럼 뭔가 좀 잘 살아보자, 그런 삐까뻔쩍한 신도시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여기래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고급 호텔들도 생기고,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파라콘처럼 교육열이 뛰어난 그런 동네가 되고, 여기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는 광장입니다. 사실은 100년 전까지 이렇게 궁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그 궁전을 다 밀어버리고 이 오벨리스크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과테말라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긴 하나봐요. 수도도 뭐 지진이 덜 일어나는 이곳으로 옮겨. 근데 옮겼는데도 지진 때문에 궁전까지 무너질 정도야. 내가 뉴스에서 과테말라 지진 뉴스를 봤었나? 근데 생각보다 엄청 심하게 자주 일어나나봐요. 이 오벨리스크 안에 1년 365일 동안 불꽃이 타오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불꽃이 꺼버렸네? 아마 더 잘인 것 같은데 1950년에 독립 이후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위치가 딱 저기가 맞는데 딱 제가 오니까 꺼져 있네요. 이제는 운행을 안 하나 봐요. 가스비가 많이 나오나? 한국 타이어도 있네. 이 동네는 진짜 부촌이 많긴 한가 봐요. 다 고급 호텔에 무슨 술집에 클럽에 엄청 잘 사네. 내가 자료조사를 했던 그 과테말라의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잘 사는 데는 엄청 잘 사는구나. 도로도 엄청 깔끔하고. 날씨가 흐린 것이 꼭 비가 올 것 같네. 이래서 칵테일 새우라고 하는 건가? 뭔가 칵테일처럼 이렇게 잔에다 걸쳐서 줘요. 이게 밥 먹는 잔이 아니라 음료수 잔인 것 같은데 이래서 칵테일 새우라고 부르나? 뭔가 해산물이 많나봐요, 이 나라는. 이 10구역에 백화점이 하나 있네요. 뭐 엄청 고층 백화점은 아닌데 그래도 안에 막 한식당도 있고 이것저것 먹을 거 많이 판다고 해가지고, 여기 푸드코트 같은 곳에 한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과테말라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직원이 2명 있었는데 둘 다 과테말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볶음으로 13,000원을 냈거든요. 여기 1인당 GDP가 $5,0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5,000달러를 넘으니까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1인당 GDP랑 소득이랑 완전히 비례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과테말라 외식 물가가 이렇게 비쌉니다. 한국에서 먹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가 외식 물가가 소득 대비도 저렴한 거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제 맥도날드 갔을 때도 얼마 냈죠? 10,000원 얼마 냈는데 여기서는 맥도날드 같은 그냥 프랜차이즈잖아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고급 식당에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갔는데 사설 경비, 무장 경비가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앞뒤가 맞죠. 그리고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무장 경비의 월급이 저렴해서 무장 경비를 쓰는 게 아니래요. 일반 서비스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 푸드코트의 식당 점원들 같은 경우에는 $300보다 조금 월급을 더 받는데 무장 경비는 $500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가 여기서는 고급 식당이고 하니까 그런 칸마다 무장경비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 서비스직이 $300를 받는 거에 비해서 무장경비가 $500면 꽤 많이 받는 거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받는 건데, 그래서 무장경비 인기가 높대요. 게다가 뭐 대학을 나와야 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저학력 청년들한테는 엄청 큰 기회인 거죠. 대신에 근데 막 무기 들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범죄 조직이 가게를 털러 왔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500가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값인 거죠.
그러면 누가 가게를 털러 오냐? MS13이라는 조직하고 바리오 18이라는 깽단이 있어요. 이 지역을 관할하는 깽단들인데 뭐 위로 올라가면은 뭐 제가 만났던 시날로아 카르텔이나 CJNG 같은 카르텔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돈 받으면서 이 과테말라가 멕시코를 지나다니는 멕시코에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서 황금 루트거든요. 육로로 가려면은 과테말라를 무조건 지나가야 해서 멕시코 산하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깽단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긴 뭘 많이 주네. 계란국도 주고 김치도 주고. 김치를 구하기 힘들 텐데 여기 한국 사람들 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한인 마트 같은 것도 잘 돼 있나? 김치도 일단 한국 김치같이 생겼어요. 뭔가 수입해온 느낌? 여튼 근데 그 깽단들이 멕시코 카르텔에 돈이 많으니까 그 카르텔한테 매수된 것도 된 건데 자기들만의 어떤 비즈니스 사업, 돈을 벌 방법,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이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나 버스 기사나 아니면은 뭐 노점상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뭐 자리세 아니면 보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이제 폭력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지고 감정이 격화되면은 총을 쏘고 서로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때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게 이제 무장 경비들인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이것도 왠지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레시피가. 그리고 우리나라 제육이랑 다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삭바삭한 양상추?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러면은 과테말라는 왜 이렇게 깽단이 설치고 다니느냐? 그게 1960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에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할 때 총이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전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막 풀려버립니다. 특히 암시장이 풀려가지고 100만 전 이상 풀리거든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내전하는 동안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고착화돼가지고 그래서 지금같이 치안이 안 좋고 위험한 나라 그리고 도시가 됐죠. 먹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맛있는데? 이거 양상추인데 잠깐 양배추 넣어도 맛있다. 뭐 후추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우리나라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가 웬만한 우리나라 제육볶음 식당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설 경비를 많이 쓰냐? 여기가 인구 대비 경찰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장비랑 교육 수준이 낮아가지고 깽단들이랑 진짜 1대1로 맞다이를 떴을 때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대요. 또 게다가 경찰이 부패해가지고 카르텔이랑 결탁하거나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겨주는 일이 너무 잦아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 여기 이 도시 주민들은 경찰을 절대 안 믿는데요. 그냥 유니폼 입은 가운도 그 정도로 생각한대요. 믿고 솔직하게 신고를 하고 정보를 넘겨줘봤자 그거 똑같이 카르텔한테 넘겨줘서 보복을 받을 테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각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런 무장 경비 같은 것도 500달러면 꽤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게마다 다 설치를 하고 주는 거죠. 아 너무 잘 먹었다. 최고의 한 끼. 나중에 저녁에도 열면 또 먹으러 오려고요. 의외로 과테말라 사람들이 일본 문화 이런 걸 엄청 좋아하나 봐요. 이런 만화책 같은 것도 엄청 잘 돼 있고 뭐야 왜 혼종이네. 여기는 다 전부 다 한국 음료수예요. 이거 한국 요구르트네. 야쿠르트. 또 이런 일본 피규어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근데 이게 더 엄청 비싸요. 이 눈깔 하나 달린 애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0이래요. 그러면 800개 차면은 16만원? 엄청 비싸죠. 뭐 다른 것도 막 최소 5, 6만원은 하고 이 드래곤볼 하나도 막 8만원씩 해요. 과테말라가 2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은 저 같은 외국인도 밤에 걸어 다녀도 안 죽는 그런 곳인데 근데 외곽으로 좀 많이 갈수록 이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18구역이라는 곳이 꽤 많이 위험하다는데 과테말라 시티 내에서 가장 범죄율과 살인율이 높대요. 거기는 지역 경찰조차도 이 구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데 얘네도 얼마나 앞뒤가 없냐면은 작년에 라이벌 갱단의 장례식장에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7명을 죽이고 13명을 부상을 입힙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MS13의 조직원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핵심 조직원 4명이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근데 뭐 아직 형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근데 조사를 통해 또 밝혀진 건 이 장례식이 뭔가 좀 상대 갱단의 높은 사람의 장례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원들도 많이 모이고 보복을 하러 간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 위에서 여기 담당 경찰들한테 여기 고위험 행사다, 거기 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 뭔 일 일어날지 모른다 하고서 명령을 내렸는데 경찰 10명이 그냥 거기를 떠났대요.
경찰들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밝혀져서 과테말라 내무장관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 전원을 해임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점심 먹으려고 아니면 그냥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그 자리에 비운 게 아니라 그 일부러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3명이, 그러니까 경찰관 10명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자리를 일부러 비운 3명, 깽단과 결탁해 고의로 자리를 비워둔 혐의로 구속까지 됐대요. 뭐 여튼 그 구역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경찰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제가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레드존이라고 해서 택배도 제대로 못 들어간대요. 깽단이 이 구역에 진입하는 상업 차량들의 보호비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구역을 잘못 들어선 배송기사가 살해됐던 케이스가 많았대요. 그래서 주요 물류 업체들은 특정 구역을 아예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택배 기사들 보고 그 안에는 택배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18구역 내에서도 엄청 위험한 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까지 택배가 안 오고 특정 구역까지 나와가지고 택배를 가져가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몇 개 있고 아파트 같이 보이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그 18구역을 로드맵으로 보니까 다 단층 건물에 빨간 벽돌집? 딱 봐도 삭막해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평범한 식당인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 경비처럼 뭐 블록마다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짧은 거리 안에만 3명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만 걷자니 뭔가 다이나믹한 게 없어가지고 심심하고, 또 위험한 데를 가자고 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뺏길 것 같아서 못 가겠고 딜레마네. 아니 이 친구들은 왜 이러고 자고 있는 거지? 사탕을 팔다가 잠든 것 같아요. 움직여요. 씨, 죽은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근데 졸리다고 길거리에서 자는 것도 희한하고 왜 이렇게 잤을까요? 그냥 이렇게 여기 붙어서 자면 더 안정감 있을 텐데. 이 과테말라는 뭐 치안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치안이 안 좋으면 경찰이 열심히 잡아가지고 범죄자들을 깜빵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 안 하는 게 좋대요. 여기가 기소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범들을 애초에 잘 잡지도 않을 뿐더러 잡아도 돈 먹은 경찰, 검사들이 증거 도작하고 풀어주니까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여도 별로 쫄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게 엄청 쉽대요. 아니 애초에 경찰한테 잡히는 거는 둘째치고 잡혀도 95% 확률로 풀려날 텐데 뭐 열받으면 그냥 사람 쏘는 게 일도 아닌 거죠. 그냥 총 들고 있는 놈, 그리고 먼저 쏘는 놈이 승자인 거예요. 완전 혼돈의 세상이죠. 뭐 이런 걸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전에 보려고 했던 라 베스티아 같은 화물 열차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올라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열받아도 사람을 주먹으로 칠까 말까인데 여기는 열받으면 바로 총부터 꺼내니까 그런 화물 열차에 목숨을 걸고 타는 게, 가족 전체가 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립국을 해서라도 미국 같은 데를 계속 두드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밥도 굶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고, 미국에 가면은 뭐든 다 해결되고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혼돈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희망차잖아요. 그게 불법 미립국이라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을 쉽게 죽이다 보니까 과테말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2위가 타살이래요. 멕시코도 되게 위험한 도시였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한 몇이라고 했었나? 내가 얘기했었는데 8위? 9위 정도 됐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2030 남성들의 사망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부동의 사망 원인 1위가 타살, 대체로 카르텔의 조직원이거나 앞서 언급한 무장경비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총을 들고 있는 사람과 싸움이 나가지고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 대체 20, 30대 남자들이 혈기왕성하고 싸움도 많이 하니까 길거리에도 또 이런 총을 파는 광고들 14,000이면은 이거 하나에 280만원이래요. 비싸기도 해라. 이거는 최신 총이니까 이렇게 비싼 거겠죠. 여기는 불법으로 암시장에 팔려있는 총이 많다고 했으니까 훨씬 싸게 구할 수 있대요. 그거는 샷건, 이런 거를 평소에 들고 다닐 일이 있나? 암시장에 널려있는 그 오래된 권총들을 사는 게 얼마나 쉽냐면은 여기서 그 중고 휴대폰을 사는 것만큼 쉽대요. 무슨 신분증을 원하지도 않고 어떤 보증된 신원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진짜 낮게 난다. 이것도 뭔가 오래된 궁전같이 생겼는데 미니스테리오 데 에두카시옹이라고 적혀있네요. 교육부 건물이래요. 되게 교육부 건물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네.
야도 무슨 성처럼 생겼네? 무슨 대포 모양도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진짜로 성으로 썼던 데를 어떤 정부기관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 국기도 달려있는 거 보면은 뭐지 얘는? 근데 뭔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디즈니 테마파크에 나올 법하게 생겼다니까?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이 색깔 때문인가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 아, 이 귀여운 것은 과테말라 국방부라고 합니다. 그냥 테마파크 아니야?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누구 나온다. 총 든 군인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까 백화점 많고 호텔 많았던 19역을 벗어났거든요. 걸어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왔는데 그런데도 이런 고층 빌딩들이 많네.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오피스텔들도 많고. 그냥 과테말라 시티 전체가 웬만하면 그 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는 18구역 그런 데 아니면은 웬만큼 괜찮은가 봐요. 고급 건물들도 자주 보이네. 여기는 지하철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진 같은 게 잘 일어나가지고 이 땅 밑에다가 지하철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런 버스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저기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버스 기사가 극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깽단들이 버스 기사들을 갈취하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이 깽단들한테는 엄청 좋은 뭐랄까 사업 수단 그런 거래요. 그러면 왜 하필 버스가 타겟이냐? 일단 버스는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요금을 받습니다. 깽단 입장에서는 당장 털어갈 수 있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죠. 그리고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깽단이 위치를 파악하고 보복하기도 너무 쉽고요. 그래서 지난 15년간 버스기사랑 조수를 포함해서 2,50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은 1년 평균 150명이 죽는다는 건데, 그러면 이틀에 한 명씩 죽인다는 건데, 제가 어제 이 나라에 왔으니까 벌써 과테말라에서 버스기사 한 명은 죽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버스는 그 18구역의 위험한 곳까지 막 구석구석 데려다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버스 기사들이 더 타겟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데까지는 애초에 운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과거에 썼던 건물을 그대로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저기 과테말라 관광부라고 스페인어로 적혀 있어요. 이거는 딱 봐도 옛날에 쓰다만 오래된 호텔 같은데 이런 것들을 뭐랄까 재활용은 아니고 다시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까 성벽들도 박물관으로 만들지 않고 정부 부처로 만들었듯이 이것도 호텔도 관광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호텔 전체를 관광부로 쓰나 봐요. 신기하다. 폐 호텔을 정부 부처로 쓴다라. 과테말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지만 좀 심각한 거는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영양실조 비율이 1위래요. 5세 미만의 아동이 만성 영양실조일 확률이 46%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걸어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 키가 많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평균 키가 162? 그 정도 되고 여자가 150, 151? 그 정도 된대요. 이게 제가 예전에 갔던 세계에서 가장 키 작은 나라인 동티모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작대요. 그런 영양실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참 키가 컸어야 할 그 시기 때 영양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해서 성인 때도 사람들 다들 키가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바로 윗나라인 멕시코에서는 그런 거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딱 생각난 거는 사람들 그 되게 키가 작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영양실조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영양실조 때문에 사람들이 키 커야 될 때를 놓쳐가지고 키가 작은 것 같다. 여기도 무슨 정부 부처의 건물 같은데 200년이라고 적혀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 재정 뭐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래요. 길거리에서 파는 옷들도 뭔가 어디 전쟁터에 나가게 생긴 그런 컴뱃? 암즈? 그런 옷들이네요. 목욕탕인가? 왜 다 빨개 벗고 여기 모여 있는 거지? 무슨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봤자 뭐 죄다 옷 파는 게 대부분일 텐데 저 사람도 샷건을 들고 있었어. 왼쪽에 무장경비도. 근데 특징을 보면은 무슨 고급 식당 그런 데서는 저런 엄청나게 사람 키에 한 3분의 1만한 샷건 같은 거는 안 들고 있고 오히려 무슨 이런 최루탄? 아니면은 아저씨가 나뭐 쉐키라는데? 몰라. 유튜브. You do? 시. 바이바이. 여튼 그 고급 식당에서는 사람 키 3분의 1만한 그런 막 저런 엄청 커다란 장총? 샷건 같은 건 안 들고 다니고 오히려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일수록 그런 것들을 크게 위협하려고 그러는 건지 총을 커다란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기는 음식을 파는 섹션인 것 같습니다. 치노 니하오. 여기는 타코.
이것도 타코인 것 같고. 아까 제육볶음을 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딱히 땡기는 게 없는데. 근데 과테말라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거든요. 어제 햄버거 먹고 오늘 한국 음식 먹고 무슨 닭볶음탕 같은 게 맛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배고프면 그거 먹을까 아니면은 생각 중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메뉴로 판다. 타코인 것 같은데. 아? Cliente, chino. Cliente. 날 부른 게 아니었어? 치노 하는데. 근데 눈을 안 마주치네.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건물이 확 낡아졌어요. 그 아까 카르텔들이 버스 기사들을 노려가지고 돈을 뺏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빨간 버스라고 했는데 이런 커다란 초록 버스가 아니었거든요. 이 시내에서는 그러면 갈취가 막 엄청 심하지 않고 시골 같은 데서 엄청 돈을 뺐나 봐요. 제가 계속 돌아다녔는데 저런 초록 버스 그리고 커다란 버스는 많이 봤는데 빨간 색깔 막 그런 버스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쬐끄만한 버스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미국 스쿨버스 얘기인데, 미국 스쿨버스는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25만 킬로미터 이상을 사용하면은 버려야 된대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그 커다랗고 비싼 스쿨버스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경매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넘기는 건데, 이 과테말라가 그런 것들을 수입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이제 낙찰된 버스들은 멕시코를 거쳐서 육로로 과테말라까지 오는데, 그 노란색 페인트잖아요, 스쿨버스가. 그런 것들 다 벗기고 화려한 치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테말라가 산이랑 언덕이 많으니까 기존 엔진을 떼어내고 오르막길에 최적화된 터보 엔진이나 무슨 뭐 엔진 개조 같은 걸 한대요. 출력을 대폭 높이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용 버스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2명 앉던 자리를 여기는 성인 3, 4명이 앉을 수 있도록 개조하고 짐칸을 설치해서 농작물, 가구, 뭐 그리고 가축까지 실어 나른대요. 그 천장에다가 치킨 같은 걸 많이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치킨 버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시내고 수도라서 그런지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주 멀리 가는 그런 버스를 개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초록 색깔 메트로 버스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나라의 어떤 광장인가 봐요. 사람이 엄청 많네. 이 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눕는 걸 좋아하나? 이분 말고도 방금 전에 한 분 더 봤거든요. 왜 이렇게 표독하게 생겼냐? 과테말라 시티가 뭐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볼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대성당에 들어가거나 전통 시장 구경하거나. 어제 그 춤추던 할아버지 아닌가? 오늘도 춤추고 계시네. 멈추지 않는다. 여기는 어제도 왔던 데라서 더 이상 볼 게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좀 멀리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1구역인데 10구역에서 1구역까지 걸어오는 거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1구역에서 4구역까지 가는 거는 좀 산속? 그런데 언덕 높은 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기엔 좀 무리였겠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외관부터 과테말라보다는 어떤 유럽 도시 같죠? 어떤 룩셈부르크 출신의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대요. 이 건축가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보다 과거 유럽의 전통적인 마을을 좋아해가지고 이 과테말라의 유럽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 마을을 짓고 싶어해서 이곳에 지었대요. 여기는 뭐 생긴 것만 유럽처럼 생긴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정말 많고 특히 부유층들이 엄청 많대요. 과테말라 시티도 식비가 뭐 저렴한 편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훨씬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 같은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경찰이 아닙니다. 이 나라 경찰이 아니에요. 다른 가게들마다 한 명씩 가지고 있던 무장 경비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똑같은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과테말라 내 대형 기업, 정치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VIP 경호를 하는 민간 군사기업 수준의 보안업체라고 합니다.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정장을 입고 권총을 연닉한 채 이어폰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그렇대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신전 같은 것도 다 지어놨는데 여기는 나라 소유의 땅이 아니라 민간 소유의 땅이거든요. 이 넓은 부지를 다 사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유치하고 집도 짓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관할하는 저런 무장 경비를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건물뿐만이 아니라 도로, 광장, 공원, 뭐 모든 공간이 다 정부 소유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소유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중앙 아메리카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된 사립도시라서 여기가 아마 과테말라 시티 내에서 가장 안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렇게 권총 들고 다니는 무장경비가 이 마을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다시피 산을 좀 지나가지고 온 구역이기 때문에 불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도 아니고요. 다 서양인인데 동양인이 단 한 명도 없네. 그 많던 중국인도 한 명도 없고. 이 사람들이 상위 1%의 과테말라 부자들이래요. 대체로 그 유럽계 후손들, 이 부유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중세 유럽 도시를 그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고 30년, 50년을 보는 엄청 장기 프로젝트래요. 그리고 저 오토바이 탄 무장 경비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 감시를 하나 봐요. 휴대폰으로 그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고 있네요. 지금도 찍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가격은 한 4억에서 비싸고 넓은 건 한 15억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하얀 색깔로 건물을 짓는 거를 기조로 하나 봐요. 이런 배달 기사들도 다 검사를 하나 보네. 그냥 못 들어오게. 근데 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상가들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 반대쪽 집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뿌연 걸 보면 되게 신기하고 조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건축가가 이 마을을 지을 때 의도를 하나 넣었는데 자동차 없이도 도보로 15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을 짓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동차 위주의 도로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연결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테라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살긴 살아요. 저기 꽃도 있고 여기 뭐 빨래 같은 것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밑에 상가가 별로 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 하긴 뭐 여기 상가에 입점할 필요가 없죠. 저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저렇게 잘 해놨는데. 근데 여기는 너무 부자 마을이라서 저기 경비들이 너무 엄청 많거든요. 이게 100명을 쓴대요, 경비를. 그래서 뭐 범죄가 일어날 일도 잘 없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히니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기 좀 빈민가 쪽으로 가면은 집단 린치 같은 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만연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경찰을 잘 믿지를 않으니까 경찰 부르면 또 잘 오지도 않고 와도 뭐 뒷돈 주면은 다 일이 끝나버리고 하니까 마을 내에서 뭔가 물건을 훔쳤다 아니면은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외부인이 와가지고 뭐 분탕을 쳤다 그러면은 주먹으로 저 팬 다음에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형시키는 그 린치? 그런 게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완전 문명하고 떨어진 방식으로 처단을 하는 거죠. 아무리 범죄자지만 몸에 불이 붙어서 죽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네, 이렇게까지 불을 붙여서 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대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 친구들 우리 마을 만만하게 보고 또 물건 훔치러 오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부자 마을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 그리고 이 마을이 4구역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4구역이 아니라 16구역이래요. 근데 이 16구역에 있는 이 마을은 과테말라 상위 1%의 엄청 부자들만 사는 마을인 반면에 같은 과테말라 시티 내에서도 3구역에 과지로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볼까 했는데 거기는 MS13이라는 갱단이 직접 관리하는 동네여서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없으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는데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쓰레기 섬을 간 적이 있어요. 쓰레기를 산처럼 엄청 높게 쌓아가지고 한 10m, 20m 높이로 쌓아서 원래는 매립지였는데 땅에 더 이상 묻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산이 된 그런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3구역에 과지로라고 그런 곳이 있대요. 거기는 이제 엄청 가난한 극빈층들이 한 10,000명 이상 정도가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돈이 될 만한 금속 아니면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을 한다고 하던데 같은 도시인데도 완전 차이가 나죠. 어디는 10년 만에 이런 삐까뻔쩍한 마을을 짓기도 하고 또 어디는 세대가 지나도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자 동네는 이런 놀이터도 상시 운영하나 보네요. 이것도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이런 이런 창의적인 놀이터가 있나? 와, 암벽 등반하는 것도 있고 강아지들 무슨 대회인가? 훈련인가? 뭐 그런 거 하는 데도 있네요. 근데 강아지들이 다 엄청 커요. 이런 훈련을 왜 시키는 걸까요? 뭐 어디 힘센 강아지 대회? 뭐 그런 데 나가는 건가? 아, 저 사람들이 주인인가? 애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끌고 가게 시키는 거지? 재활훈련인가? 완전 그냥 아사리판이다. 왜 이렇게 지저대는 거야? 어이구 싸운다. 어이구 싸우는 게 아니라 핥는 것 같은데 강아지를 엄청 키우나봐요. 귀여운 놈들끼리 왜 서로 못 물어뜯어서 안달이야. 스킨케어 꼬레아노라고 적혀있네요. 한국 화장품이 유명한가봐요. 지하에도 뭐가 있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네. 아, 그냥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도시를 짓는데도 성당까지 넣을 정도면은 이 사람들 시상심은 뭐 얼마나 대단한가요? 내부는 과연?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성당. 그냥 뭐랄까 심플하고 밋밋하다? 근데 사람들 앉을 자리는 엄청 많네. 주민들이 꽤 많은가 봐요. 지금이 5시 반이거든요?
그거 알려주는 시간인 건지 종을 치는데 종 한번 요란하게 치네. 이게 아까 얘기한 미국에서 스쿨버스로 썼던 버스예요. 이제 퇴역을 해가지고 여기 과테말라에서 수입을 한 건데 뭐 노란색 페인트는 그대로 사용을 하네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엔진도 바꾸고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꾸며가지고 이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 용이하게 개조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과테말라의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혹은 사업에 성공을 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뭐 그런데 그런 케이스면은 엄청 잘된 케이스고,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미국 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 나쁘게 쫓겨난 사람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영어 배우고 일자리 얻고 살고 있었는데 과테말라로 강제로 보내집니다. 근데 과테말라에서 일하는 게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뭐 한 달 일해봤자 300불, 400불? 그 미국에 있었을 때 10분의 1만큼도 못 버니까,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머리를 씁니다. 이 미국에서 일하다가 추방된 사람들을 상담원으로 고용해요. 그 미국 본토에서 발 붙이고 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영어 잘하고 배웠으니까, 또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직원으로서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잖아요. 회사도 미국 본토 상담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여기 추방당한 과테말라인 사람들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아니고 많이 벌겠죠. 이 정도면은 부자 동네를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과테말라 음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하다가 아까 먹은 제육볶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육볶음 먹으려고. 중남미 음식은 어제까지도 진짜 지겹게 먹었고 내일부터 또 엄청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과테말라 음식은 패스. 제육볶음 먹으러 갑니다. 이번에 라면까지 시켰습니다. 넌 뒤졌다. 라면 국물이 좀 뭐랄까 맑아 보여요. 신라면 맞나? 신라면이 아닌데? 저 매운 라면 골랐거든요. 근데 되게 국물이 맑은 국물이고. 맵긴 하다. 신라면 아닌데? 젓가락이 없나봐요. 젓가락 안 주고 톡콜 줘요. 라면이 좀 비쌉니다. 라면이 9,000원이. 이게 한 11,000원, 12,000원 했었나 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20,000원이. 이 백화점에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건가? 제육볶음이 별미입니다. 양배추 넣은 제육볶음. 아삭아삭해. 이제 알았어요. 젓가락 줬었네.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완전히 밤이 돼버렸네요. 이 과테말라가 경찰도 사법부도 정치인도 썩은 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를 해결하려고 2006년에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국제반부패위원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국가가 스스로 부패를 잡지 못하니까 유엔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부패위원회가 12년 동안 꽤 많은 걸 해냅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매주 4억 원 이상의 돈을 빼돌렸던 거를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과테말라에 있는 68개의 범죄 조직을 와해시켜요. 깜빵에 쳐 넣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거를 이 반부패위원회가 알아차리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발작을 일으키죠.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는 결백하다. 그러면서 장갑차를 가지고 그 UN 사무소 앞을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무력 시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위원회가 해체되거든요. 그 뒤로 완전 다시 또 과테말라가 내리막길을 가는 계기가 돼요. 그 뒤로 과테말라 사법 시스템이 또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부패 카르텔이 나라를 또 한 번 잡아먹습니다. 부패를 조사하던 강직한 판사랑 검사 30여 명을 반역죄로 기소해서 해외로 망명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당선된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또 바로잡으려고 하나봐요. 그래서 이전에 반부패위원회와 비슷한 일을 하는 뭐 반부패 사무국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과테말라 여행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바로 옆나라 엘살바도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이 여기서 끝.